윤정두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인물 정보 더 보게 하시면 뭐 인물 정보도 이렇게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방송했던 것도 나오고, 뭐 수익률대 저기는 없네요. 그 수익률대에는 조선 인물 검색으로 가시면 또 나와요. 조선 인물 검색, 글로 들어가 볼게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또 윤정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고, 그죠? 자, 윤정두는 누구냐? 전체로 놓고 보시면 이런 사람이다. 홈페이지 이거 다 바꿔야겠다. 예? 내일 그 조선인물 검색에서 이 홈페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가. 얘네들로 이 못된 것들이 예?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지네 링크로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증권사 임직원분들 파생교육과 일반 주식교육, 소양교육이 아니에요. 사이버 애널도 불러다가 대부분 소양교육 시켜. 어떻게 하면 고객 많이 땡기나 뭐 이런 거. 근데 윤정두는 그게 아니라 교육을 진짜 시키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파생상품을 교육시킨다 그러면 다 된 거지 뭐.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이런 쪽에 주식 파생상품 교육 강사, 대우증권 증권교육 강사, 이트레이드 증권 증권교육 강사, 대신증권, 뭐 동부증권, 교보증권 전부 임직원 교육 강사로 활동을 했죠. 삼성증권이면 삼성증권 전부 저서 11권 내고, 그리고 또 수익률대회는 어딨어? 수익률대 없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수익률대회는 7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있죠? 일로 누르시면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누르시면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좀 오시고, 그리고 요 위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요 위에다 그냥 윤정두를 쓰세요. 윤정두 그렇게 한 다음에 점 찍고 COM 엔터 딱 치시면 바로 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방송 끝날 때까지 딱 5분만 3+2 지금 이게 고쳐져 있나 모르겠는데 고쳐져 있네요. 1개월에 300만 원인데 뭐 오늘 상한가도 3종목 나왔겠다. 그러면 3+2 기준으로만 딱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2개월에 900만 원. 총 5개월에 900만 원이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른쪽 화면 누르시면 아카데미 있다고 그랬죠. 좀 교육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교육 좀. 14시간짜리 교육 강좌. 14시간짜리 교육 강좌. PPT 2000페이지 정도 돼요. 교육교재 2000페이지 정도 되고 14시간 교육 강좌. 홈페이지에는 66만 원으로 지금 안 고쳐놨는데 6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 이제 그 쿠팡, 위메프, 쿠팡, 티몬 이런 데 가시면 팔죠. 윤정두 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증권교육 교재가 있는 강사가 윤정두입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는 거는 요런 게 아니에요. 실전 특강 시리즈 2 이런 건 뭐냐면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추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쪼개서 5시간짜리 교육을 해놓은 거예요. 5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는 USB를 드리는 겁니다. 14시간짜리 요거 99만 원 써 있는 거 있죠? 요거 14시간짜리 교육 강좌를 오늘 가입하신 분들께는 드립니다. 무료로. 공부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공부하셔서 전부 상한가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고, 아까 교육해드릴 때 어때요? 망치형, 교수형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매수 구간이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실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만 알아도, 또 시장 주도주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 어마어마한 수익. 어떤 수익?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2009년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폭등장이 나오는 그 시점에 차화정 랠리, 자동차 화학 정유가
7배에서 13배까지 올랐습니다. 7배에서 13배.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반토막이다. 7배에서 13배면은 수익이잖아요. 반토막이 아니라, 이제. 응? 그런 수익을 교육받아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그대로 안겨드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검색을.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컴퓨터를 바꿔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800만 주 기준 잡아드리고, 알테오젠 잡아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YBM넷 2천만 주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럼 제가 옆으로 빼놓고 한번 볼게요. 그 종목군들. 저도 지금 잘 안 봤어요. 왜? 저 교육을 해주시는 분은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연구원분이. 종목도 잡아내고, 셀트리온 제약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만 올려드렸죠. 기준 거래량 얼마 잡아드렸어요? 800만 주 잡아드렸죠. 800만 주. 그러면 9시 10분까지 10% 80만 주 정도 터지고 마감 때까지 800만 주 터지면 된다. 요 얘기죠. 그런 기준 교육을, 기본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5분봉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어때요?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으로. 그러면 80만 주가 9시 10분까지 터져야 되고,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에 몇 주? 16만 주 정도 터지면 된다라고 교육을 해드리죠. 근데 동시효과에 16만 주 이상 터졌죠. 예? 요 옆에 보시면 40만 주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어요? 시초가에. 따라붙죠. 61,700원에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죠. 따라붙고 밀려서 2%, 3% 밀리면 손절이잖아요. 쭉 뻗어 올라가는 양봉이야. 수익이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익인데, 어설프게 배워오신 분들은, 자, 3분의 1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윤정두가 방송하는 건 들은 거야, 어디서. 그거 흉내내서 전문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나와서, 나야 전문가입니다. 안 돼. 큰일 나요. 그랬다간 다쳐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기준에서는 3분의 1 꼬리가 아니에요. 고점 대비 2%, 고점 대비 3%, 변동성이 크니까 2, 3%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오늘 23%까지 올라갔죠. 정확히 따지면 61,700원에서부터 76,600원까지니까, 장중 기준으로 따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17%, 16%인가요? 그러면 고점 대비 2, 3% 차익 실현하고 나면 충분한 차익 실현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몇 거래입니까? 거래가 터진 기준에서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잉태형 뜨고, 잉태 확인형 딱 접어드는 시점에 거래량 빵 터지고, 33,000원부터 접근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그냥 터져서 어마어마하게 터졌지, 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기준이 뭐다? 우리의 기준은 거래대금으로 본다. 1,000억 이상짜리를 봐야 되는데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집니다. 왜 1,000억이냐? 2,200개 종목에서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 평상시 같으면 10종목 전후 수준뿐이 안 나와요. 거기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1,000억 이상 터지면 어우 땡큐 하지. 왜? 환급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에서 공략을 할 때는 비중을 5에서 10%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여러분들께 이걸 잡아드릴 때 어떤 식으로 또 잡아드립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우리는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해도가 떨어지나? 절대.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의미 있는 저점에 대한 기준. 그래서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 공격적으로 놓고 볼 때 따로따로 잡아드리죠. 요 기준, 그리고 또 요 기준. 요 기준. 그러고 나서 목표주가는 어디? 여기죠. 근데 목표주가를 넘기는 또 갭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새로운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바로 직전에 저점에 형성됐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를 설정을 한다. 그럼 다시 목표주가 잡으면 어디예요? 여기죠 또. 기가 막히네. 그 목표주가 달성이 됐든 안 됐든 꼬리를 달아 차익 실현이죠. 3거래일 연속 거래 터지고 갭을 주고 쭉 뻗어 올라가는 양봉 속에서 왜 수익을 못 내요? 오늘 개장 전에 일단 셀트리온 제약 잡아드린 거예요. 두 번째 종목 셀리버리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야. 어제. 얘도 시가총액이 소형주가 아니에요. 5,700억이면은 거기에 거래대금 어제 얼마 터졌어요? 1,000억 이상 월등히 터져줬죠. 어제 거래량 얼마예요? 300만 주. 7만 원짜리면 얼마입니까? 37에 21, 2,100억 이상 터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입하기에. 근데 오늘 기준에 어때요? 오늘 기준에 시초가 형성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시초가 형성되고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띵. 시초가 형성되고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변동성이 아래 위로 흔들리다가 밑으로 내려버렸죠. 음봉이죠. 음봉이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음봉인데 안 들어가는데 나는 좀 공격적이야 라고 한다면 요 기준 잡아서 절반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준 거래량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썰리버리 300만 주 잡아드렸잖아. 9시 10분까지 30만 주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느냐라고 했을 때 어우 터졌네 여기서. 그죠? 9시 10분까지 30만 터졌잖아. 그럼 기준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음봉이다? 그럼 관심 갖고 있다가 절반 돌릴 때 어떻게 한다? 편입의 기준. 윗꼬리가 좀 길었어요. 그럼 윗꼬리부터 전부 잡아서 절반의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교육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수하세요! 그거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야지 어떻게 할 거야.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EDGC 지금 새별령 떴습니다.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뭐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만 볼까요? 몇 개만? 여기서 오늘 움직였던 YBMnet 편입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YBMnet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컸딱지만하죠. 아주 컸딱지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코딱지만한데 우리가 기준 잡아드렸던 거래량이 2천만 주란 말이에요. 2천만 주. 그럼 9시 10분까지 200만 주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9시 10분에 200만 주가 터졌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기준에서 터집니까? 안 터졌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마감돼서 상한가 왔다니까 박수치고 와 보셨죠? 내가 추천했죠?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런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하셔도. 근데 낭패를 보죠. 물론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거래가 어때요? 예? 충족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벌써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단 말이야. 좋아.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어. 거래량, 거래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밀려 안 밀려요? 밀리죠. 전량차익 실현입니다. 나 상한가 먹었어. 그럼 거짓말쟁이지.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종목에 막판에 거래시켜놓고 막판에 1,200억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야 상한가야. 이런 거는 신뢰도가 없단 말이에요. 900억짜리 이런 거는. 다만 교육용으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용으로.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어야만 추세의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꺾여서 내려온다면 꼬리 달리는 흐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 결론적으로 지금 컴퓨터 바꿔서 못 보여드리지만은 3월 9일자 한번 볼게요. 3월 9일자 투자자별 동향으로 3월 9일자 한번 볼까요? 왜? 뭘 보자고 하는 거냐면 약도 올라 보셔야 돼요. 시즌 상한가가 아니게 상한가지. 시즌 상한가잖아. 3월 9일날 시가총액이 조 단위 종목이 1조 5천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그 전날 기준으로 잡으면 48,000원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1조 3천억 수준. 그런 흐름에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어요? 폭등이 나왔겠나? 아니지. 3월 9일날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상한가 기준에 4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내는데 이날이 6일, 이날이 9일이에요. 14.99에 저가가 12.72. 그렇다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따라붙는 거를. 너무 시가총액이 큰데 너무 갭상승이 크다. 그럼 그 다음 수젠텍 똑같아요. 오늘이랑. 수젠텍 어떻게 해요? 수지큐 뭐 이러나요? 3월 6일, 9일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18% 상승 이후에 11%까지 눌렸다가 돌려요. 야, 근데 얘도 조금 어렵다. 오늘 교육받고 나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19% 상승에 11% 눌림. 적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굉장히 큰 등락범위거든. 왜? 요 칸 크기하고 요 밑에 캔들 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변동성이 커요 안 커요? 이 칸 크기가 위에 게 더 크다면 더 클 수 있죠.
여기서 꼬리 달고 돌릴 때 교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잡아낼 수 있다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얘도 좀 버겁다.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 뭘 사야 되지? 그렇다면은 오늘처럼 똑같습니다. 예? 오늘처럼 SDGC 맞나요? 종목 이름도 헷갈려. 죄송합니다. SD가 EDGC 깜짝 놀랐네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래. 잠을 못 자서 좀 잠 좀 자게 해줘요. EDG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날 어떻게 됐어요? 9% 상승입니다. 9% 상승 이후에 저가가 4%예요. 따라 붙을 수 있어 없어? 예? 아니 나머지 것들은 못 봤다고 치고 못 본 게 아니라 너무 갭이 커서 힘들었어. 그러면 이날은 다 올려드렸잖아 이거를. 7종목 올려드렸는데 그중에 4종목이 상한가예요. 그중에 EDGC가 따라 붙을 수 있었던 종목이란 말입니다. 갭 상승 나와주고 음봉 눌려준 이후에 돌려지는 흐름, 그럼 꼬리 절반 혹은 시초가 돌리는 흐름. 그러면 여기 시초가가 6,700원, 고가가 상한가가 10원 빠진 8,000원, 1,300원 오른 거예요. 그러면 꼬리 절반을 달고 돌리는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 6,550원. 6,550원에서 8,000원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그 수익을 왜 못 잡아가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한가에 절반 털고 나서 절반 이상 털어야죠. 왜 안 털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살짝 눌렸다가 바로 쭉. 그죠?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폭락. 어렵나요? 이날 히트가 뭔지 아세요? 마크로젠이 사실은. 마크로젠. 자, 마크로젠 기준에서 3월 9일 날, 요 날입니다. 땡겨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빵 터지고 여기까지 멈춰 있었죠. 그래서 3월 6일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3에서 5거래일 잡아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3에서 5거래일 수준의 조정이 나왔고 33,000원에서 얼마? 28,000원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은 33,000원에서 28,400원이면 28,250원이면 얼마? 5,000원 밀린 거잖아요. 20% 가까이. 근데 장악형이 떴어. 이날 끝날 때. 그럼 이날 장악형이 떴는데 거래량 없으니까 못 들어갔다. 그럼 그 다음날의 기준에 뭐예요? 윤정두가 잡아드린 게.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잡아드리잖아, 항상. 그러니까 마크로젠이 아직 시장에서 소문이 안 났죠. 요 날 한번 22% 뜨고 눌려 있으니까. 예? 나머지 상한가 가고 난린데. 시젠이 3월 6일 날 상한가인데. 결국은 마크로젠 3월 9일 날 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면 됩니다. 그럼 400만 주 이상이면 좀 전에 올려드린 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올려드려요? 400만 주 이상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9시 10분까지 40만 주의 거래량만 터지면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9시 동시효과 기준에 400만 주의 10%에 다시 20% 얼마? 8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면 그러면 충분히 당일 기준에 400만 주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면서 여기 써드리잖아요. 어떻게 써드려? 오늘 기준에 보세요. 천천히 3월 25일 수요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한진가로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수익 날 수 있었어. 셀버리 있었어. 알테오젠 있어. 거기에 YBM넷 있어. 거기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라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크로젠 같은 경우 이날 기준에 장중에 상한가 수준까지 가요. 장중에 상한가. 3월 9일 날. 그래서 EDGC나 마크로젠이 대박인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아침에 조금만 종목군들 조금만 오픈을 해드려도 전부 이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다 잡아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런 종목들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해요. LG이노텍에서 상한가 나오고 LG이노텍 없더라도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 폭등 랠리가 나와주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저게 좀 더 커 보여 저게 더 좋아 보여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은 매일매일 다 잡아드리잖아요. 상한가 종목. 오늘은 그래서 하도 응? 기존 고객님들이 심심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시젠부터 해서 전부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못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이, 그럼 뭐 시젠 뭐 상한가 들어가네. 바로 수젠텍 따라갈 거고, 응? 그리고 진 매트릭스 말고 저쪽 뭐였죠? 아까 그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오겠네. 결론적으로 넵지노믹스, 넵지노믹스 상한가를 잡았더니 못 갔어요. 어찌됐건 자, 그러면 EDGC 보시죠. 뭐 EDGC 그게 7,000원 초반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7,000원 초반, 중반, 그리고 나서 7,000원 후반 뭐 이런 기준인데,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1,500명 방에 올려드렸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뭐 1,100분 가까이 계시는데 1,500명 방, 1,100분 방, 여기에 EDGC 이름도 몰라요 지금 윤정도는. EDGC 검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교육 종목 EDGC 상한가 마감한 모습이죠. EDGC 상한가 초급등, EDGC 상한가 전망 및 전략, 진단키트 시젠 수젠텍 EDGC 상한가 전망 및 전략, 이거를 4시 20분이 아닌 그 이전에 다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3시 10분, 3시 6분, 뭐 장중 상한가네. 그 전에 이미, 그죠? 시젠 축 상한가 골뱅이 2개, 갭 목표주가 97,000원,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이탈하면은 84,000원의 차익 실현, 어쩌고 계속 올려놓죠. 12시 22분에도 올렸네.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전망, 이거 그대로 다시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1,500분 방에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올려드리고. 이런 종목을 왜 못 사시냐고. 무료로 드려도 못 사시는 이유는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11시 40분이에요. 11시 40분 기준에 우리는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보고 있었고요. 11시 40분에 올려드렸다는 거는 녹음을 10분 하니까 그 이전에 이 7,000원대 초반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요 라인. 최소 11시 반에 녹음했을 거 아니에요. 11시 40분에 기준 잡혀 있으면. 그죠? 요 라인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수익이 얼마냐고. 중간에 꺾여 내려왔어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되지. 그죠? 나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꼬리 다시 돌려? 3분의 1 꼬리 돌려? 2분의 1 꼬리 돌려? 그럼 또 편입이지. 왜?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니까. 자, 이런 맥락의 흐름, 기준점 좀 잡으셔서 놓고 보시고,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요만큼 마무리 해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고, 그러고 나서 캐치스타 홈페이지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벤트 할 때 딱 가입하셔서, 이왕이면은 요 3+2 하지 마시고 1개월 하세요. 1개월. 예? 이거 자꾸 그 이벤트 해봐야 싫어. 1개월에 그냥 300만 원 할인 없이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수익 나셔서 또 연장하시면 돼요. 원가로. 윤정도도 좀 맛있는 거 사 먹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교육교재 USB 14시간짜리 동영상 교재 99만 원에 티몬에서 팔고 있는 99만 원에 쿠팡에서 팔고 있는 14시간짜리 교육교재까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2 이벤트는 오늘 진행을 하고 오늘 방송 중에 마감. 그 다음에 1+1+1 29일날 마감한다고 써 있는데 오늘 그 통화를 했어요. 이동 중에. 오늘 마감을 하고 내일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뭐 1+1으로 바꾸는 걸로. 저도 오늘 마감을 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2+1으로만 3+2가 아니라 그렇게만 진행하는 걸로 이벤트를 마감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수익 좀 같이 나시자고 말씀드릴게요. 교육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교육 내용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저희 직원분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질문 있으면 윤정도한테 물어보시고 수익 잘나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잖아. 채팅방도 보여드리고 방송에서 저 정도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예?
이거 역순으로 빨리 돌릴게요. 이거 정신 없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역순으로 맨 끝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방송에서 못 보여드렸던 실제 교육. 그러고 나서 역순으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이건 다 지났다. 이제는 다 지나서 이제 의미가 없는데 다 지났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어찌됐건 상한가 세계에 나왔으니까 출석검사 333 한번 하죠. 333.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 혼조세요. 아유 새벽에 제가 어떻게든 돌려놓을 테니까. 아이 또 안 돌리면 어때? 천천히 가면 되지. 이제 공포감은 없어졌는데. 자 상한가 세 종목 내일 또 나와라. 오바 333 333. 예? 오늘도 방송 일찍 끝낼 거예요. 장 좋을 때 좀 일찍 끝내야지 뭐. 자 333 좋습니다. 이 교육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정말. 근데 결국은 오늘 삼성생명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 탄력이 어때요? 전혀 못 움직일 것 같은 종목군.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그냥 망할 것 같은 그런 종목군. 금융주들 폭등 나왔죠? 근데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폭등 나올 수 있을 만큼 폭락이 조정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폭이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생명이라든가 하나생명이라든가 동양생명이라든가 하나생명 오늘 상한가입니다. 삼성생명 그 무거운 게 어제 폭등 오늘 16.86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업종이든 다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냥 내 종목 빼고 다 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내 종목 빼고 시젠, 수젠텍, EDGC, 랩지노믹스 폭등하는 것 같고 근데 폭등한다 그래도 그런 소형주 또 변동성 큰 종목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금융주 다 가는 것 같아. 하나생명 상한가야. 삼성생명 16.86이야. 동양생명 20.74야. 증권주들 다 가는 것 같아.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다 폭등이야. 근데 그 고점 대비 조정폭은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오늘 대한항공 폭등, 하나솔루션 폭등,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항공주들 폭등했는데 유가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군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진단키트 달라고 한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개장초부터 잡아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 3일 동안 다 공략할 수 있었어요. 시젠 오늘 꼬리 달고 돌리면 공포감? 그러면은 EDGC 따라붙으면 되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셨던 건 뭐예요? 원금만 회복하자 이거죠? 처음의 기준이 원금만 회복도 아니고 원금만 조금만 돌려주면 좋겠다 이거였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제 막상 올라오니까 또 욕심이 난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욕심이 꼭 화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차분하게 대처하자니까 차분하게. 언제든지 우리 정 의원님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윤정두가 그냥 탁 들이면 상한가잖아. 특히 지금 같은 장에. 안 그래요? 오늘 장중에 그냥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EDGC를 그냥 드려요? 또 여러분들께 요즘에 그냥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종목도 안 드리고,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종목에서 압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도 계좌 지켜내고, 네이버가 급락이 나왔나요?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쪽에 급락이 나왔어.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가 됐잖아. 돌릴 땐, 삼성전기가 못 돌아가요? 강한 돌림을 나타내주지? 한진가를 흔들렸지만은, 한진가 어찌됐건 저점 대비 70% 이상씩 올라오고, 그 이전에 이미 94,000원, 91,000원 차익 실현, 또 8만원대 들어서 또 차익 실현, 그리고 78,500원, 77,000원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 일단.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해서 내려오다가 두들겨 맞아서 단가가 조금 높았죠. 이번에 또 한 3차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어제 그냥 너무 두들겨 맞아 정신을 못 차리는 판에 오늘 기준에서 또 수익 내야 될 거를 또 놓쳐버려서 아깝지만은 이러한 흐름이 아무 때나 잡아들여도 3월 9일날 같은 때 마크로젠 같은 거 장중 상한가 나머지 4종목 상한가 오늘 또 복사판이죠.
또 똑같은 종목군들 가잖아요. 시젠, 수젠텍, EDGC, 랩지노믹스 이걸 못 잡아요. 솔루션을 못 잡아요. 파라다이스를 못 잡아. 다 잡아요. 예?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이요. 우리는 항상 대형주에서 수익 나잖아.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에서. LG노텍 못 잡아요. 아이고 참.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이 39.22% 하락했죠. 예? 돌릴 때 88%예요. 제자리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패닉 상태 빠지지 마시고 윤정도 믿고 딱 따라오시면은 압축해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흔들릴 때 잡아드리고 결론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은행업종 중에서도 요거 있다니까 신한지주 비중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창피하게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그때 정리합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 안 했어요. 자, 원금 회복할 거죠? 예. 기다리면 원금 나오면은 기다려서 1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원금 회복해주세요. 1년 뭐 하려고 기다립니까? 이 좋은 장에. 어차피 두들겨 맞은 거 돌려줄 때 죽일 겁니다, 아마. 응?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신한지주가 망해? 아니, 우리은행이 망해요. 그 당시에 우리 LG그룹의 인사위원이신, 예? LG생활건강, LG화학 다 CEO 역임하신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네이버 뒤지면 나와요.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1년 차이신가 그래요. 그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고객이신데. 전화 오셔가지고 거의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나 그래요, 보통. 3개월에 한 번 식사 한 번 가끔 이제, 예? 아버님하고 연세가 똑같으시니까, 한 살 차이시니까. 근데 전화 오셔갖고 그걸 물어보시는 건 종목 상담이라는 건 안 되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윤 대표님, 예? 이거 지금 KB은행에서, 그러니까 KB금융지주에서 그때 당시에 6%짜리 CB를 아마 발행했을 거예요. 이걸 사도 될까? 이거 진짜 난리가 아닌데 6%짜리인데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품인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 사도 될까? 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셔도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말이 4대 은행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나은행은 규모가 좀 그랬고 어찌됐건 4대 은행이 금융지주사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겠죠. IMF 때처럼.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6%짜리 상품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건설주에서 무너졌는데 건설주에서 기술적 반발력이 100% 이상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건설주를 잡는 거예요. 이 당시에 원흉이 금융주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주였죠. 결론은 금융주들 돌리는데 신한지주 팔아가지고 하나금융지주로 옮겨 타버렸다니까. 낙폭이 심화돼서가 아니라 낙폭이 심화됐다고 옮겨 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보 될 수가 있어요. 못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금융지주가 밀렸던 건 뭐였어요? 요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기간이 무지하게 팔았죠? 그 기간 물량이 뭐다? 한국금융지주가 1,000억이 없어서 거짓말 하나 안 못해요. 1,00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리먼 터지고 리먼에 묶인 자금도 많았고 도저히 안 돼서 이 하나금융지주를 이걸 굉장히 고가의 공모가로 산 거란 말이에요. 공모가로 배정받은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고점에서도 못 팔고 안 팔고 있었는데 그냥 신저가 나오는데 거기다 판 거예요. 이게 신저가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이때 당시 이게 신저가입니다. 이게 신저가예요. 상장 이후에 첫 신저가 12,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니 윤정도는 그걸 알고 있지. 어떻게 공시 내용 다 보고 그리고 그걸 누가 받아가? JFS 매니지먼트가 상당폭을 가져가서 지분 신고를 합니다. 응? 2008년 10월 6일 날 그게 무슨 뭐 다진하고 알았으면 뭐 못 들어가지. 어? 그잖아요.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결국은 은행업종의 반등 중에서 결국은 신한지주는 여러분들 계좌 지금 반토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신한지주는 원금 회복이라고 친다면 하나금융지주는 똑같은 기간에 수익이네. 반토막 났는데 처음에 얘를 안 갖고 있었지. 우리는 신한지주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반토막 났다고 쳐요. 신한지주 얼마 빠졌어? 52% 반토막 났다고 쳐요. 60% 빠졌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250% 돌려놨는데 근데 이거는 기초적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적인 기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아니에요? 어떤 거? 코스피 지수가 2008년 10월 저점에서부터 2011년이면요. 글로벌 증시가 아직 2007년 고점을 못 뚫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차화장 랠리, 돈의 힘을 가지고 뚫었죠. 그렇게 되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 딱 잡아놓은 이후에 주춤거리다가 망치형 딱 나온 이후에 쇠배롱 딱딱 주면서 이거 빠져나갈 군형 아닙니다. 갖고 가실 군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50% 올랐죠. 지수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지수가 150% 올라오는데 그냥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러면서 박수치고 좋아해. KB월봉. 에이 그래도 수익 났잖아. 고점 기준에 89%인데 이걸 갖고 수익 냈대. 그리고 깨져 내려와서 다시 제대로인데도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이러고 계셔. 원금 회복도 안 되고 있는 거지. 또 한국전력. 나는 우량주만 해.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1위였었어요. 언제까지? 99년까지. 아이트 거품 날 때 바뀐 거예요. 시가총액 순위가. 시장 150% 올랐는데 얘 뭐요? 고점이 112%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거 갖고 계실 거냐고. 그러면 삼성전자 아무 때나 해? 삼성전자 아무 때나? 지금 삼성전자 윤정도가 막 악을 쓰고 얘기한다고 이때도 삼성전자 했을까봐? 에이 거짓말쟁이들. 윤정도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방 안에 아직도 계세요. 우리 합니다님, 정재대인님. 요즘에 정재대인님 접속을 안 하시는구나. 응?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바보 마냥 이때 박수 치고 좋아해요. 150% 올랐다. 와 박수 치자 이럽니까? 라라오님 방송에서는 퍼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결국엔 자기 배불리 나가세요. 그러면은 나가셔. 자료 카톡방에 그렇게 수십 가지 자료 올려주는 사람 없어. 그 대머리 되시려고 그러나? 라라오님 나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응? 지금 참여하신 2,600분, 2,700분의 그런 분들이 다 바보여서 라라오님보다 바보여서 무료방에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에휴 욕심을 버리세요 좀 라라오님. 마이크는 내가 쥐고 있어. 아무리 채팅 치셔봐야 아무리 채팅 치셔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나? 못 이기지. 바보. 배불뚝이 같아 윤정도처럼. 라라오님 다른 분들 선동하지 마시고 나가 계셔. 그래서 삼성전자 월봉 이런 거를 놓고 보면서 이런 기준에 교육을 받으시란 말이야. 이것도 삼성전자를 아무 때나 윤정도가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서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을 왜 보시냐 이거예요. 그럼 결론은 뭘 봐야 된다고요? 롯데케미칼 13배 올랐죠. 그러면 이 기준에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장 주구장창 깨지고 어제 그제 막 박살나 있을 때, 어제 그제는 반등이지. 그 이전에 박살나 있을 때 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엔화 유가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거 유튜브에 그대로 뒤져서 찾아보세요. 최근 거 우리 그 울다기님이라고 계세요. 울다기님 같으신 경우가 2016년도에 3개월 만에 40%인가 50% 마이너스 계좌를 만드셨다가 유튜브에서 윤정도 교육 강의, 무료 교육 강의, 광고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거 66강에 광고가 안 들어가 있어서 광고 무지하게 들어가 있지. 그 66강을 6번을 보시고 스스로 매매가 되세요. 지금도 스스로 매매하세요. 그 당시에 무료 교육 66강짜리 1시간짜리 66강 6번이니까 400시간 들으시고
저희 유료방 찾아오셔서 1년 6개월 유료 같이 하시다가 지금 혼자 하세요. 수익 무지하게 내신다고. 응? 지금 롯데케미칼 이 월봉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힘들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윤정도 페이지 있으니까 최근에 야간에 해드린 무료교육방송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예? 직원 10명 써가면서 다 무료로 올려드려놨어.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아유, 또 윤정도 성격 보여드려야지. 간단하게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그냥 옆에서 누가 저렇게 라라오님처럼 본인 스스로도 못 이겨내시는 저런 그 행위를 하지 마시고 요렇게 어떻게 유가 부분하고 다 꺼내서 비교 설명해드리는 윤정도 교육자료 찾아서 보시란 말이에요. 녹화 다 해놨으니까. 오늘은 좀 시험시험 가도 되잖아, 윤정도도. 보여드려요? 자, 아유, 우리 라라오님 덕분에 다른 분들이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잘 됐지 뭐.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요거 한번 제대로 설명 들어보시고 아유, 윤정도가 저 장사꾼이네 이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아유, 윤정도가 그래도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장사는 하지만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낫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큼 해드릴 테니까. 예. 자, 롯데케미칼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소형주는 아니죠. 이런 종목을 이번 장에도 개발해내시라는, 잡아내시라는 거예요. 잡아드릴 테니까. 공개적으로 다 안 드려서 삼성전자 그렇게 이번 장에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데 못 사신 건 여러분들이 못 사신 거지. 그래놓고 윤정도 보고 장사꾼이라고 하면 되겠어? 다 말씀드렸는데 멘토 역할을 하고 같이 가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당장 시장 흔들리고 패닉 빠질 때는 못 쫓아 하시니까, 쫓아 하시는 걸 떠나서 패닉에 빠지시니까 그걸 잡아드리는 거죠, 윤정도가. 아, 윤정도가 무슨 뭐 부채도사야? 그럼 뭐 하려고 주식해요? 옵션, 이번에 옵션 매매했으면 그냥 삼성그룹주 하나 샀겠네, 우리가. 응?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갖지 마세요, 좀. 응?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은 계좌 손실 만회는커녕, 지금 손실 나셨으니까 지금 들어와서 방송 보실 거 아니에요. 계좌 손실은커녕 산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라라오님.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좀 좁게 보여져 있을 텐데 이게 왜, 얘가 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유가 부분이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경우는 요렇게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 자체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립니다. 기분 나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려요. 2006년 6월까지. 1년에 8차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1년에 8차례 FOMC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16번 올린 이후에 2006년 6월에 한 번 더 올리죠. 그렇게 돼서 17번 올린 거예요. 1%의 제로 금리에서부터 4.25%를 올려서 4.25% 포인트를 올려서 5.25%가 된 거예요. 5.25%. 그래서 5.25%의 기준금리가 이제 여기 형성이 된 거예요. 고점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짝 조정 이후에 1년간의 랠리가 더 나오고 2007년 초에 뭐가 터져요? 서브프라임 터집니다. 이미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약세를 띠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순간, 정점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 아이코야, 경기가 정점 찍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가가 지금 뭐 급락했다고 해서 아이쿠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급락하고 있었잖아. 시장은 이미 또 빠지고 있었고, 시장이 이만큼 빠지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여기서 유가 급락하는 거 뭐예요? 아이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플러스 세일가스 다 죽어봐라 라는 음모론 플러스, 야, 나는 감사는 안 해도 돼, 나 러시아야 라고 하니 또 사우디까지, 야, 나도 파도 나와, 나도 감사는 안 해, 니들 다 죽어봐. 지들끼리의 치킨게임, 또 세일가스 업체에 대한, 대체에너지 업체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 나왔죠.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을 떠나서 요 기준에 이때는 왜 올랐을까? 이런 생각 하셔야죠. 왜 올랐어요? 시장은 2007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달에 2차 남북 정상회담 10월 2일 날 악수 한번 딱 하면서 그날 폭등, 그러고 나서 11월까지 조금 더 오르고 11월에 고점 찍고 그 다음 조정. 그리고 폭락이 나온 건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죠. 응? 그게 언제? 2008년. 이미 이제 롯데케미칼 밀리고 있었지만 시장 자체, 요걸 잠깐만 시장 지수까지 같이 넣어놓을게요.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자, 보시면은 고점을 찍는 게 아주 똑같이 지금 기준을 잡아놓지 못했습니다만 2007년 우리는 11월이란 말이에요. 예? 더 가네? 유가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조정폭의 기준도 해석을 하셔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브렌트유란 말이에요.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율을 안 해놓은 게 이 기간이 좀 짧게 나와요. 이 NH 투자증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 두바이유로 봐도 돼요. 똑같아요, 움직임은. 여기서 오버슈팅을 주고 차익실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되게 많이 뛰어났다? 아니야. 이것도 다시 보여줄게. 로그 차트라는 걸로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때 고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랠리 나온 거 요만큼 분이 안 돼요.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 사실은. 어찌됐건. 요렇게 해서 파생상품 좀 빠져나오고 또 금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의 약세가 나오겠죠. 미국에서 금리 내린 거니까. 달러 가치의 약세. 시장의 정점의 인식. 그 오버슈팅.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실질 리먼 터지고 지수 빵 하고 박살나기 직전. 그리고 또 빵 하고 지수 박살날 때 유가가 빠져서 지수가 빠졌나? 바보야 우리가?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2008년 초에 이미 베어스턴스가 망합니다. 예? 세계 IB 5위, 미국 IB 5위인 베어스턴스가 파산. 4위인 리먼 브러더스가 또 2008년 하반기에 파산. 메릴린치,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매각되죠.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응? 라라오님. 자료 안 줘요? 한 명하고 얘기하나 내가? 결론적으로 이 급락이 나온 부분은 경기의 침체죠. 침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대공황이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잘못은 미국이었는데 훼손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돼. 달러도 약세인데 우리나라 원화는 더 약세야. 바보 마냥. 그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원화 가치 훼손 나오다가 방어가 됐죠. 왜? 대공황 상태가 아니라서. 통화수합에서 웃기죠. 통화수합 우리하고만 했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한 14개 국가인가요? 같이 했지? 2008년처럼 우리가 막 통화수합 해달라고 구걸했나 이번에? 그러진 않았잖아요. 과도한 조정이에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가가 상승하네. 왜 상승해? 경기가 좋았어 이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 때 경기가 좋았습니까? 근데 유가 왜 오르냐고? 감산했겠지 쥐들이. 감산했겠지. 그거 갖고 오른다고? 기축통화가 약세를 뗐잖아. 달러 결제를 받는데 달러가 약세를 띄잖아요. 1달러에 1리터 팔았다고 치면 1달러에 1리터 팔았는데 빵 하나를 못 사먹어. 달러가 약세를 떼서. 그럼 어떻게 해?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아야지.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거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경기가 좋을 때 나오는 이러한 랠리의 기준이 아닌 결제통화의 약세, 감산의 흐름. 그렇게 돼서 이 가격이 형성된 거죠. 100불 위라는 가격. 근데 이 당시 기준에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 13배가 나왔는데 이 13배가 왜 나온지를 알아야 이런 폭락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점을 잡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2007년 고점을 넘기는 랠리가 나오죠. 말이 됩니까? 화학업체, 정유업체, 와, 폭등이야. 왜 폭등이니? 유가가 상승했대. 유가 상승인데 왜 올라가니? 정제 마진이 좋아진대. 왜? 호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서. 그럼 화학업체는 뭐니? 얘네도 똑같아. 원자재 비용 올라가서 판매가가 높아졌대. 수요는 증가했니? 실제 영업이익은 증가했어? 개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의약품이랑 똑같다는 거야. 오늘의 시젠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 앞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지금 또 정책적으로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얘기해 주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랑 똑같단 말이에요. 2017년 하반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코멘트 나오자마자 또 한 방 다 힘 쓸어주고 뭔 소리냐면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뭐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황우석 교수 제약바이오 테마 산성 PNC 57배 조화제약 42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에 자금을 끌어당겨서 펀드로 기간입니까? 옆집 철수형 돈이고 앞집 영희 누나 돈이지 또 여러분들 쌈짓 돈이지 그 펀드 자금이 시장을 그때 당시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견인을 했다라고 치면 2009년 바닥 찍고 돌린 흐름은 차화정 랠리 7공주를 이끌어내는 흐름은 랩 상품에 돈이 무지하게 몰린 거죠. 그러면서 랩 상품에서 그 자금을 야 주식 사줘라고 돈을 맡겼으니까 뭔가는 사야 돼.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엔화의 강세 때문에 어부지리로 수익이 나다 보니 거기는 실제 실적이 개선돼서 움직인 거예요. 지금의 IT 종목의 기준으로 해석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 당시에 화학업체 정유업체가 저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오르니? 유가가 상승해서 유가가 왜 오르니? 경기가 좋아져서 올랐나? 그걸 아셔야만 유가 멀쩡한데 유가 좋아서 올라간다는데 유가 멀쩡한데 지들 혼자 또 폭락을 해요. 요거를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지금 제약바이오를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시젠 하세요? 수젠텍 하세요? 랩지노믹스 하세요? EDGC 하세요? 또 시가총액 1조 이상 1조 5천억 이상 2조 올라간 셀트리온 제약하세요? 그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세요? 그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세요? 왜? 신규 상장할 때 시가총액 규모만큼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신규 상장했을 때는 유통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한동안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을 조금뿐이 안 줘요. 확 다 줘버리면은 시가총액 비중만큼 줘버리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죠. 거기에 대한 인덱스 펀드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죠. 75% 대주주 지분, 특수관계인 지분, 유통 물량 적은데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실적은 솔직히 실적 나와 우리끼리 얘기해서 윤정두가 실적 좋다고 성장성 좋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라 그러나? 셀트리온 제약 끝내준다라고 시젠 대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러고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죽어도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막을 알고 대처를 하자.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전문가가 어떤 양반이 이런 거 갖고 나와서 그 당시 설명을 해주고 그 당시 유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종목을 잡아내시되 고점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설명해 줄 거예요? 윤정두니까 해드리잖아.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매매 세 가지 부류라 했죠.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하지 말래 쓰레기라고 제약바이오. 지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게 하죠. 두 번째는 더 쓰레기들이 있어. 무조건 사래. 왜? 그러면 신문 보고 지가 뭐 분석한 것처럼. 지가 회사 가서 분석하고 기업 탐방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2007년인가요? 금지돼 있어요. 미공개 정보라는 자체가 그 전에 아름아름 회사 탐방하면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예 불법이 됐다고. 응? 근데 무슨 지금 ALS 광고하는 것도 봐봐.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싹 하고 그 고가 상품 들으라고 하고 결국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그 두 가지 부류를 다 떠나서 윤정수처럼 아예 얘는 펀드멘탈 상으로 안 되지만은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거래량이 아니에요. 100원짜리 거래량이 1억 주 터지면 뭐 할 거야. 100억이지.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터져주고 그 추세의 흐름이 완벽하게 뒷받침돼주고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시장 심리가 거기에 붙어있다라는 거고 기술적 분석의 80% 이상이 수급 논리고 나머지 20%가 심리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못해. 못하는 겁니다. 왜?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매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캔들의 모양새를 잡는 것은 누군가가 사서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걸 해석하는 겁니다. 대형주는 그것을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미국 가서 애플 1조 원어치를 산다고 와 외국인 윤정두가 애플 1조 원 샀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차트에 표시가 되잖아.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이렇게. 소형주는 그게 없어.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조금 수급 들어오면 와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사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덱스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량인지 해석을 못하고 또 셀트리온 막 사, 헬릭스미스 막 사. 근데 주가 막 빠져. 공매도 상환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을 이번 장에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제약바이오에서 나올지 경협주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테마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시가총액이 커서 거래대금이 풍부할 수 있는 종목에서 잡아내자.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에서 계속 활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다면 시젠을 계속 잡아낼 수 있죠. 조건은 거래대금 1조 이상 계속 터져줘야 됩니다. 최소 5천억 이상. 그리고 양봉이 나와줘야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음봉 떨어지면 안 쳐다보지. 거래대금 줄면 아예 발도 안 담그지. 그걸 무슨 펀더멘털 분석을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6배 올랐죠? 그죠? 기아차는요? 13배 올랐어요. 기아차는 왜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엔화의 강세. 현대차 기아차가 폭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2013년 이후에 엔화의 약세. 엔화 기준이 엔화 기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현대차도 여기서 같이 비교해드려? 이왕 보여드리는 거 뭐 맨날 똑같은 거 맨날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선배들이 다 그냥 감수해야 되나? 현대차나 알아보봐. 이런 거 얼마나 떳떳해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흘러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랬어요? IT 쪽. 이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자,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띠네. 근데 거기에 시장 정점에서 꺾여 내려갈 때는 엔화가 강세를 띠거나 말거나 얘도 폭락이지. 시장이 폭락인데 엔화 강세를 띠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근데 시장이 안정세를 찾네요. 바닥을 찍고 시장이 돌려요. 시장이 돌리는데 그럼 뭐가 돌려줘야 되겠어? 시장이 돌릴 때 무슨 테마주, 롯데, 케미컬, LG화학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만 가야 됩니까? 거품인 종목들만? 안 되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돌려질 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검은색으로 할까?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할게요. 시장이 이게 시장 지수란 말이에요. 시장 지수가 돌려질 때 그 시장 지수가 돌려질 때 얘가 따라 붙게 되는데 너는 왜 오르니? 아이고 엔화가 초전박살이에요. 지금 알았니? 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그래야 바닥에서 사고 대박 내지. 윤정두 마냥. 윤정두네 방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제 한진칼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IT가 또 카바를 해주고 비중 55%짜리 IT가 카바해서 수익을 내주고 네이버가 안 밀려 깨져서 이 장에 룰루랄라 행복합니다. 콧방귀 끼면서 콧소리 콧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이런 주력주에서 제대로 된 수익 얼마? 6배, 13배. 얘는 안 빠지죠. 아까 화학업체 어떻게 돼요? 수급 논리죠. 그냥 곤두박질 치죠. 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안 빠지잖아. 충분하게 차익 실현할 구간을 줘요. 그러고 나서 얘 왜 들어갔어? 다른 거 뭐 엄한 소리 하지 말자니까요. 엔화 강세 때문에 들어갔어. 윤정도는 다 필요 없어. 엔화 강세로 인한 수혜 끝. 근데 엔화가 약세를 떼요. 왜? 버냉키 회장이 우리 출구 전략합니다. 2013년부터 출구 전략합니다. 자산 더 이상 매입 안 합니다. 강달러 기조로 선회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주 입장에서는 행복합니까? 결론은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엔화의 약세 흐름을 바탕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종 자체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2015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죠. 실질 소비가 증가했어요. 우리가 체감 온도가 좀 안 좋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맨날 그러셨어요. 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용돈 아꼈어. 87, 88, 88년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87, 88, 89면은 수출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을 텐데, 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예? 2007년도만 해도요, 그 여의도에 제가 살면서 새벽 시간에 3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장이 정점을 찍거나 말거나. 지금은 2016년도에도 예? 미국장이 2016년 바닥 찍고 이제 돌리는 흐름 폭등 랠리가 나오는 그 시점에도 여의도 가면은 황량해, 황량해. 요쪽 저 KBS 별관 쪽 빼고는 황량해요. 그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꼭 그럴까요? 아니지. 바뀐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바뀐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 술도 잘 안 먹어. 담배도 잘 안 펴. 회식도 눈치 봐가면서 회식해야 돼, 회사가. 우리도 열댓 명 회식 시켜주면요. 차비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고객분들이 회식하세요 하고, 킹크랩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 우리 조정수 선생님 수익 나셨다고 100만 원 보내주셔갖고 직원분들 막 회식 시켜주고 차비까지 회사 돈으로 얹어주고 안 좋아한다고. 문화가 바뀌어서. 우리 킹크랩 선생님, 그냥 킹크랩을 한 20kg 한 200만 원 돼버리죠.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회식하고 막 차비 주고 해도 안 좋아해. 문화가 바뀐 겁니다. 문화가. 이 얘기가 나온 부분은 뭐냐면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도 그냥 내가 좋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윤정도 마케팅 하려고 IT 종목 뭐 삼성전자 잘난 체하고 삼성전자 한번 읊어드려? 1박 2일 읊어도 삼성전자의 재료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도도 못한 내용들. 어떤 거? 2007년 이후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죠. 언제? 2014년 12월 2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 그때부터 해서 내리 자사주 매입. 왜? 인적 분할할 때 그것이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로 전환되면은 전부 의결권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생기는. 그렇게 해서 홀딩스 쪽에 의결권이 생기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세금 덜 내고 완전히 회사 안정적으로 인수가 아니라 지배하게 되고. 삼성은 그걸 못하겠죠. 시민단체가. 야, 너네만큼은 안 돼. 딴 데는 다 돼도. 그 뭐 특별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걸린단 말이야, 이게. 그 IMF 이후에 대우그룹 공중분해되고, 너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투명성을 가지고 가. 기업에서 이익 나는 거 꼼지락 뒤로 숨기지 말고, 계열사 지원하지 말고, 비자금 만들지 말고, 이상한 데 쓰지 말고, 결국은 투명성을 가지고 가. 대신에 차명계좌든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홀딩스로 가면은 그러면 의결권을 살려줄게. 자사주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부분을 홀딩스로 가면 인적 분할해서 이쪽 사업 파트는 자사주가 10%면 10% 빼고 나머지 비중에서 다른 주주하고 쫙 나눠갖고 그 다음에 홀딩스 쪽은 그 자사주를 갖고 와서 지주소로 가면서 거기에 지분은 대주주가 먹고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특별법으로 해서 그걸 진행해 주는데 당근과 채찍을 준 거죠. 결국은 계속 연장을 해서 계속 이제 지주사 전환하게끔 해주는데 삼성그룹만 이번에 안 됐죠, 그게.
최순실 씨 터지고 시민단체에서 너네만큼은 안 돼. 이거 불법이야. 안 돼. 결론은 자사주 이익 소각 14% 해버리죠. 말이 14%지. 시가총액 300조라고 기준을 만약에 잡게 되면은 14%면 얼마예요? 42조입니다. 42조면은요, 코스닥의 3분의 1 정도 되나요, 지금? 응? 코스닥이 얼마? 200조가 안 될 텐데. 4분의 1?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또? 2013년도 36조 7천억에서 2013년 이후에 2015년까지 20조 원대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것이 2016년도에 30조 원 영업이익 예상했다가 갤럭시 노트 7 터지면서 30조에 채 못 미치는 29조 원 정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3조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50조를 넘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57조까지 올라갔나요? 그 실적 개선폭 플러스 자사주 이익 소각 14% 플러스 화폐 가치의 훼손 플러스 상상을 초월하는 업황 개선. 왜? 산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전에 IT 거품이랑 다르게. 응? 아마존의 실적 개선. 그렇게 되면서 서버발 디램의 증가,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삼성전자의 수익을 내는 거죠. 아무 때나 삼성전자 사? 아무 때나 현대차 사? 엔화가 저렇게 약세인데 현대차 사요? 바보야 우리가? 예, 어서 오세요, 영규님. 아까 오셨구나, 아까. 8분에. 영규님 오셨으니까 출석 체크해야지. 45번 한번 가시죠, 45번. 예? 우리 라라오님 글 위로 쑥 없어져 버리게. 예? 이기적이시면 안 돼요. 윤정두가 자료 33년 주식하고 책 11권 쓰고 그 책 자료 파일로 만들어서 직원 10명 써가면서 그거 자료 만들어서 하루에 4번씩 책 자료부터 해서 다 뿌려드리는데, 예? 야, 자료는 언제 주냐? 자료는 뭐 줄 거냐? 야, 뭔 광고만 하니? 이러시면 어떡해. 응? 진득하니 좀 보시고 하셔야지. 45번 출석 체크 한번 하시고, 우리 카카오 TV에 접속하신 분들은 저쪽 카톡에도 좀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45번 한 번씩 쫙 눌러서 우리 방 살아있구나 보여주시고, 3월 달에 팍스TV 오픈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카톡방 인원이 줄질 않죠. 1,500분 계시는 방, 그 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1,100분 계시는 방, 왜 안 줄겠어요? 자료 드리고, 급등주 마스터님이 그냥 밤을 새워서 시황, 종목, 교육해드리고, 우리 또 연구원님 또 교육자료 올려드리고, 윤정두 장중에, EDGC 같은 경우에 오늘 정회원님들은 얼마나 약 오르겠어. 한 달에 300만원씩 내시고 듣는데. 근데 그분들이 용납을 해주셔서 무료 방송을 하고 장중에 교육해드리면서 상한가 종목 3종목씩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야, 윤정두 자료는 언제 주냐? 광고만 하지 말고 자료 내놔라. 어찌됐건 그 덕분에 그래도 라라오님 덕분에 다른 분들이 교육을 그나마 또 받으실 수 있게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찌 생각하면 교육 같지도 않고 당장에 득이 안 되실 것 같이 생각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응? 카카오TV 쪽에 왜 한 분도 45분을 안 눌러주시는 거야? 멈춰 있는 건가 제가 이게 채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출석 검사를 안 해주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지금부터의 계좌 수익 이 부분을 잡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무 종목이나 지금 내동매매 하셔서 저게 더 커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종목, 주력 업종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것을 윤정두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윤정두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지금은 기술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뒷받침되는 게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업종군. 현재로서는 IT 업종. 아니, 삼성전자 윤정두가 악을 쓴다고 삼성전자 못 갈 놈이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못 움직이면은 윤정두가 뭐
어떻게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직원분들 월급 주기도 바빠지겠지. 심사숙고해서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드리는 업종이에요. 가장 먼저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은 어차피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처럼 아무래도 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약바이오의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쪽 테마에 대해서. 그래서 2017년도에도 그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라젠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종목이, 그 대주주도 쓰레기죠. 쓰레기지. 고점에서 물량 다 팔아먹었으면은 지금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났을 때 지들이 팔은 10%의 지분만 지금 다시 사도 지분 100% 인수할걸요? 근데 안 사잖아, 이것들이. 그런 종목을,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적 분석 이외에 매매를 해서 갖고 간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테마를 여전히 뭐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만 잘해서 대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IT와 제약바이오는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당분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뭐 예를 든다면 과도하게 밀려 떨어져서 이제 그 자산가치 부분 대비해서 월등하게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는 업종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 예를 들어서 윤정두랑 같이 가시면 이제 한국전력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잡아드리겠죠. 그럼 그때 되면은 또 그때 기준대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아주 빵빵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민영화 됐다라고 해도 지금 그 흐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을 합니다. 그래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기업들의 그 전기 요금을 그냥 헐값에 줬어요. 기업들한테. 경기를 살리겠다. 또 뭐 나는 친기업인이다. 나는 친기업 정책을 피겠다. 뭐 이런 그 논리이셨는지. 어찌됐건, 블랙아웃 기억하세요? 블랙아웃? 서울시가 정전이 됐던 통째로. 그 맨 처음 그랬죠? 명동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장사해가지고 블랙아웃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냐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냥 굉장히 한동안 또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딱 보름 한 달 지나니까 여론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윤정두가 악쓰던 거랑 똑같이 바뀝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인데? 생각해보니까 내 지인인데? 생각해보니까 일본도 다 문 열어놓고 하던데? 뭔 소리냐면은 블랙아웃이 될 정도의 전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뭐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그거는 그쪽의 마케팅 기준인 거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블랙아웃의 실질적인 요인은 뭐였다? 기업들에게 너무 헐값에 전기를 줘서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 가동률을 높게 가져갔다. 이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여론이 확 바뀌어버렸죠. 어찌됐건 한국전력의 기준에서는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또 원재료 비용은 비싼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다 보니 계속 영업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PBR이 저 당시에 0.24배까지 내려갔었어요. PBR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0만 원의 자산가치, 청산가치가 있는데 거래가 2만 4천 원에 거래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딱 들어오면서부터 전기요금 바로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 쫙 뻗어 올라간 거예요, 저게, 주가가.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뭐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 잘 됐다 못됐다, 따지기 싫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이셨고, 돌아가셨으니까. 경상도 마산이시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란 말이에요. 선거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 제때 그 민주화 운동한다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시고 할 텐데, 누님은 그때 대학생이어가지고 그 백기환 선생님 으쌰으쌰 하고 계시고, 학교 가면 맨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또 충남 공주셨고, 막 아주, 군대는 또 제가 강원도 갔어요. 그러니까 정치고 뭐고 저는 싫어. 다 싫은데,
정치 얘기를 그래서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은 뭡니까? 2조 원장에 그냥 폭락이죠. 왜 폭락해요? 원전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원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렇다면은 윤정도 말대로 이런 폭등 랠리가 나온다? 아니지. 윤정도 말대로 이런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가 아니에요. 뭐 부채도산가? 다만 저 흐름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수급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원전을 만약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응? 뭐가 돼요? 긍정적인 실적 개선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조차도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럼 뭐가 되는데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죠. 수급 논리예요. 지금 보시면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앞전 수급이 지금 안 보여지는데 삼성이나 이런 쪽은 이제 수급 부분이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여질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걸요, 수급이? 개인 누적 수급이 저렇게 뺏겼다가 이번에 그냥 뭐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저렇게 주구장창 저게 바뀔 겁니다. 수급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얼마나 편하고 따뜻하게 수익 내고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비단 뭐 한국전력뿐만이 아니에요. 웃기는 것 같지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 관련주가 더 웃긴 거야. 우리나라에 중국 관련주가 어딨어? 삼성전자는 중국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현대차는 중국에 안 들어가 있나? 중국 관련주가 화장품주라는 인식이 왜 바뀌었는데?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대처가 되는 거지. NC소프트가 뭔 죄가 그렇게 있어? 요 고점을 넘기는데 무지 오래 걸렸죠. 근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계속 넘기고 있었어요. 누적적인 유보금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영업이익이 좋으니까. 근데 주가 못 가죠. 못 가요. 수급도 좋았어. 이때 매집 무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윤정부는 요 바닥에서부터 다 들어갔어. 몇 년을 먹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정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수급이 꼬여있는데 계속 가더라고. 손바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제조권 범위가 2018년 이때 맞을 거예요. 아시아경제TV 그때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정리했죠. 요 수익은 또 못 먹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요 수익은 여기서 이제 수급 개선 폭의 오버슈팅 부분이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다? 정책적으로 이 당시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 기간 동안에 한류는 괜찮아. 한류는 좋아. 야, 이거는 끝내줘. 뭐 은지원이가 있어서 그랬나? 무지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게임 산업은 이건 뭐가 꽂혔는지 사행 산업이야. 규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 사고 터지자마자 갑자기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최순실 씨 사고 터지고 나서 바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 날아간 겁니다. 예? 지우고 다시 보실래요? 진짜 그래요.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더니 이렇게 날아가죠. 이게 최순실 씨 터지고 난 다음에요. 한번 흔들리고 바로 그냥 쭉 당겨버립니다. 뭔 소리냐면 규제의 완화. 규제의 완화가 꼭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규제의 완화에 대한 기대 요인. 정보가 바뀌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전력이나 NC소프트나 소형 테마주들 뭐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뭐 녹색 성장 이런 거는 이제 소형사들 기준 또 대형사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쪽이 되긴 하겠죠. 어찌됐건 그 기준에서 큰 업종 쪽을 놓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정도 또 그 이전에 업종이나 업황이나 이런 걸 다 놓고 보고 있는데 윤정부가 이번 장에 이렇게 제대로 예측해드리고 시장 깨지는 거 말고 시장 깨져도 금융시장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주식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 예? 주식, 채권, 외환, 또 상품, 또 부동산까지도.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나요? IMF 때처럼 혹은 리먼 때처럼 폭락하나요 부동산이? CDS 프리미엄 폭등했어요? 엔화가 초강세를 띠고 있나? 원화 가치가 훼손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상품 가격이 그냥 금 가격이 폭등하나? 안전자산이요? 채권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이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었죠. 나홀라 강세를 띄었던 미국에 대한 미국 쪽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상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색이, 선거 앞두고 정치색이 더 붉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패닉 상태가 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요 흐름인데 2016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미국 증시가 뭐 얼마나 빠졌어요? 솔직히. 응?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 빠질 때는 로그 차트 의미도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여기서 시장 견인했잖아요. 여전히 170% 상승이에요. 20MA가 무너져 있나요? 네? 그래서 윤정부가 전기전자 업종에 20MA를 놓고 기울기를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 이쁩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아이고 내 자산 아니니까 깨지든 말든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술에 배불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은 꾸준히 받으시고, 그 교육 11권 책, 그 책이 저는 직원분들 시켜가지고 파일화 작업 만들고 나눠드리고 하는 게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회원님들이 계시니까, 정회원님들께서 과금을 해주시니까 그 자금 가지고 무료 고객님들께 일반 전문가 흐름이 아니라 하루에 PPT 100장, 150장 갖고 나가는 거, 동영상 보시면서라도 보시라고. 또 요즘에는 시장 핑계대고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시황 얘기 많이 하면서 마케팅 많이 했죠?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서 도서 자료 나눠드리고. 또 무료 카톡방 오신 분들한테 지금 이 장에 패닉 안 빠지고 투매 안 하게끔 해드린 게 어디야? 이런 얘기도 있죠. 전 양반이 나 손절 못하게 해서 힘들었어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잡아갔어요? 싱크풀 미팅 2시 반이 아니라 2시. 결국은 바닥권에서 시장 예측을 깨지는 거로, 무조건 1,400, 1,500 깨집니다. 그럼 예측만 해드려. 옵션에서 풋 사라 그러지. 콜 상품 매도하라 그러고. 그거는 윤정부가 못해요. 부채도사가 아니니까. 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장 12% 빠지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80포인트 빠지고 시작하는데 거기다 투매하라고? 그게 아닌, 그러면 돌려줄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서 더 깨지더라도 진정한 대공황 상태가 올 수 있느냐, 그런 걸 해석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잘 벗어나셨고, 이제부터는 투매 문제가 아니라 내동매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냉정하게, 어설프게 신문 뉴스 보지 마시고, 노란톡, 국민톡, 요 카카오톡방에만 계셔도 무료 시황 올려드리고 종목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잡아드리고, 또 대형주에서 다 잡아드리니까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대처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지금 패닉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상태에서 현명하게 조금만 더 생각하실 수 있다면 멘토를 제대로 설정하세요. 한국경제TV 다 해제하시고, 전부 해제하세요. 한국경제TV.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윤종도 반틈도 안 되는데. 해제하시고 오셔서 제대로 이제는 수익을 내십시오. 오늘은 요만큼까지만 해드릴게요. 더 해봐야 어차피 시장 세고 좋은데 윤정도도 좀 쉬지. 내용 맨날 어찌 보면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녹화방송 그 채팅방에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녹화방송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 보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독일이 조금 어떤 뉴스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68 빠지고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140포인트 돌려놓은 거예요. 저점 대비 140포인트 한 1.4% 돌려놓은 거예요. 저점 대비. 뭐가 무서워요? 또 영국, 프랑스 까크 빨간색이네. 유로스택 같은 경우는 락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눌려져 있더라도, 11%, 12% 오른 다우지수나 미국장의 선물이 0.7이 저게 빠지는 건가? 미국 오늘 또 오르면 혼나? 누구한테? 오르면 되죠. 낙폭이 심화돼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아까 보니까 쭉쭉쭉 밀려갖고 있는데, 그게 왜 어쨌다고? 두려우세요?
요 정도 눌림폭이 많이 돌렸네. 바닥 대비 227포인트에서 231이니까 어유 4포인트 가까이 돌렸네요. 적지 않죠? 자신감 가지시고 내일 희망찬 하루를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 정도는 객관적인 리딩을 해드리고 시장이 깨질 때도 수익, 시장이 오르면 더 큰 수익. 자, 오늘은 요만큼 해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지금 9시 38분이니까 10시까지 이벤트 이거 열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언효님도 진짜 어제 완전히 뭐 패닉이셨는데 자신감 가지시고 시장 좋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